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쉬우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뇌하고 의문을 갖는 이 삶 속에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내용이 담겨 있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야단법석 두 번째 도서입니다. 증문즉설 사연을 듣기 전에 잠시 저자 법륜 스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운동가이자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 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 깨어있는 수행자이다.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으로 한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해 수행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법륜 스님의 법문은 쉽고 명쾌하다. 언제나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깨달음과 수행을 이야기한다. 법륜 스님의 말과 글은 빙 돌려 말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근본을 직시한다. 밖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킨다. 어렵고 난해한 경전 역시 법륜 스님을 만나면 스님의 지혜와 직관, 통찰의 힘으로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 된다. 이제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법. 저는 지금 29살인데 결혼 전에 더 많은 여자 친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성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들으니까 좀 느끼하지 않아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렇게 느끼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골치가 아플까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많이 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도 문제이고 그렇게 안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인기가 없으면 원하는 대로 안 되니 그것도 괴로움이죠. 그럼 인기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여자들의 등살에 못 견딥니다. 왕이 행복할 것 같지요? 왕은 후궁을 여러 명 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사람과 잠을 잘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궁 입장에서는 왕이 자신의 침실에 오는 기회가 몇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때 잘 보이거나 말을 잘해야 왕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후궁을 시기하는 얘기를 하든 자기 요구를 말하든 뭐라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왕은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왕이 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 중 한 명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인도 역사를 보면 큰 나라의 왕이 되려면 자기 형제를 보통 수십 명, 많게는 100명을 죽여야 되었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을 봐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설령 왕이 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형제들을 수십 명 죽였잖아요. 왕이 부인을 여러 명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은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인기를 끌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도 별로 고민이 안 됩니다. 또 인기를 끌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대로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인기를 끌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인기가 생기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 명과 이중살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중살림을 하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낮에는 이 여자를 만나고 밤에는 저 여자를 만나고 요일별로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도 감당을 못해서 계속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왜 둘씩 셋씩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겠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날 때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 가지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 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강의 잘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강의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보고 강의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강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고 싫어하는 것도 여러분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좋아하고 싫어할 각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지금 다른 여성분들의 자유를 뺏어서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요즘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칩을 집어넣어서 모두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독재자의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건 굉장히 평범한 요구 같지만 그것이 바로 독재 근성입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여기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그들의 문제이지만 좋아하는 것도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거품이 됩니다. 연예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도 그냥 웃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걸 갖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건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인기는 좀 있을 것 같죠?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인기 끌려고 노력까지 하면 이제는 느끼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 저절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의 관심은 골치 아파지는 관심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면 첫째, 자기 뜻대로 세상이 안 되고 둘째, 남의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것이니 부담이 되고 셋째,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의 눈에 노란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찍고 가실게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련의 충격과 불신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초 2년 전에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서로를 너무 원하여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상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지우고 다시 시작했는데 작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올해 초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다시 그녀에게 너가 특별해서 못 있겠다는 문자를 받고선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충격 이후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다시 새로운 연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청중 가운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죠? 질문자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한 번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져서 그 친구에게 잘 살아라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너를 못 잊겠어라고 했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난 너를 못 잊겠어. 이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 난 내가 싫어. 이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헤어졌지만 그래도 못 잊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지금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바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좋아하는 여자를 한 번 만나봤다. 이렇게 그 여자 친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둘째, 그 여자도 나를 좋아했지만 더 좋은 남자가 생긴 걸 어떡합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질문자가 전화를 해서 그 남자와 잘 살아라. 이제 잊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했지만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쉬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난 널 못 잊겠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만나서 난 너와 평생 함께 하겠어라고 했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다른 남자를 보니까 더 좋은 걸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신이냐?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 여자는 어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그때는 바보처럼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입니다.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를 반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회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그리고 요즘 부부들은 싸움을 자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다 해줄 수 없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약간 자유를 주고 생활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못 해준 것에 대해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괴로워하고, 돈 많이 못 번다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수 없는데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래도 이루고 싶으면 다시 도전하면 될 뿐이지 괴로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일 긍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부모님 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늘 재수가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를 보면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풀 한 폭이나 토끼 한 마리나 나서 살다가 죽는 건 다 같습니다. 다만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내 생존이 먼저이고 의미는 나중인데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에 사로잡혀서 의미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자기가 만든 믿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가 쉽고 이념이나 윤리, 도덕도 그렇게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념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옥죄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